해와 달이 될 뻔한 오누이. 옛날 어느 산골에 호랑이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호랑이 부부는 특이하게 동물을 잡아먹지 않고 풀이나 과일 등을 먹으며 사는 착한 호랑이였죠. 그런데 몸에 좋은 약초나 열매들을 아주 많이 먹은 이 호랑이들은 다른 호랑이들보다 힘이 무척이나 세서 산에 있는 못된 호랑이들에게서 동물 친구들을 지켜주기도 하였습니다. 동물 친구들은 그런 호랑이 부부를 좋아하며 따랐습니다. 어느 날 부인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 젖을 먹이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젖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너무 배가 고파. 젖이 잘 안 나와요. 과일이나 약초들 말고 다른 먹을 건 없을까요? 정말? 어쩌지? 당신도 다른 호랑이들처럼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걸까? 아니야, 그건 싫어. 어제도 토끼들이랑 우리 새끼들이랑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데 친구들을 잡아먹을 순 없어. 알겠어. 좀만 있어봐. 내가 먹을 만한 것을 구해올게. 아빠 호랑이는 엄마 호랑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산 바깥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그 산골 근처의 한 마을에는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3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우 가난했지만 서로 행복하고 정답게 살아갔습니다. 우누이도 서로를 챙겨주며 사이좋게 지냈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건넌마을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건넌마을은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하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어머니는 아직 어린 오누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오누이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맛있는 떡을 많이 사올 테니 절대로 집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네, 걱정 마시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오누이는 마루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어두워지는데도 어머니의 모습은 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너무 배가 고픈데 엄마는 왜 안 오시는 거야? 조금 기다려보렴. 곧 오실 거야. 오누이는 어머니가 떠난 건넌마을 방향만을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어머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시장에서 떡을 한 바구니 사서 어두운 숲속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릴 텐데 너무 늦었네. 어서 가야겠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걱정되어 조금 위험하지만 평소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지름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어흥 하고 집채만한 호랑이가 어머니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아빠 호랑이였습니다. 아빠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대뜸 물었습니다. 그 바구니에 무엇이 들었느냐? 어머니는 깜짝 놀라 덜덜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아이들을 먹일 떡이 들었다. 어흥,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그 떡 하나 주면 널 잡아먹지 않겠다. 호랑이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바구니에서 떡을 하나 꺼내어 호랑이에게 주고는 도망치듯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호랑이를 따돌렸다고 생각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호랑이가 어머니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어흥, 그 떡이 더 있어야겠다. 떡 하나만 더 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는 결국 떡을 하나 꺼내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바로 먹지 않고 주섬주섬 계속 품 안에 챙겨 넣는 호랑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아니, 떡을 왜 달라고 하는 거니? 그러자 아빠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배고파하는 부인을 먹이려고 한다. 어서 넌 갈 길을 가거라.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부인을 챙기는 호랑이의 마음이 갸륵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살아생전에 나를 살뜰히 챙겨주곤 했었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어머니는 떡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커다란 몸에 떡 2개만 먹어서는 배가 안 찰 테니 이 떡을 모두 가져가렴. 그러자 아빠 호랑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자식들을 먹일 것이라고 하지 않았니? 일이 다 주어도 되는 것이냐? 그러자 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야 나중에 또 사다 먹으면 되고 집에는 떡 말고도 먹을 것이 있으니 괜찮아. 그럼 신세를 좀 질게. 고맙다. 아빠 호랑이는 어머니가 준 떡을 주섬주섬 품 안에 챙겼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으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해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아빠 호랑이는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자신도 부인에게 향했습니다. 한참 산길을 걸어 드디어 어머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대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어머니시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 문틈으로 손을 넣어 보실래요? 엄마는 웃으면서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엄마다! 여동생이 그 손을 꽉 잡더니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엄마 왔다. 어서 문을 열어주렴. 오빠는 문을 열어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무사히 다녀오셨군요. 엄마, 떡은요? 떡은요? 여동생이 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려 떡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얘들아, 미안하구나. 그게 말이야, 실은... 어머니는 있었던 일을 오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누이는 그 일을 아주 신기해 하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호랑이를 만나고도 이렇게 무사하시다니 참 다행이에요, 어머니. 그래, 그나저나 너희들의 떡을 다 주어서 너희가 배고플 텐데 이걸 어쩌니? 그러자 오누이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떡이 없으면 맛있는 약과를 먹으면 되죠. 1개만 먹을게요. 그래, 대신 딱 1개만이다. 단 거 많이 먹으면 이 썩는다. 네, 어머니. 아이들은 떡 대신 평소에 못 먹던 약과를 먹어서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마을에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웬 약초들이... 아이고,
이건 산삼이잖아. 이 귀한 것들을 설마. 어머니는 약초들을 주섬주섬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걸 내다 팔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어머니는 약초들을 담은 바구니를 가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많은 돈을 벌어서 맛있는 떡과 먹을 것들을 많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산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앞에 또 어제 그 아빠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너는 어제 그 호랑이 아니냐? 안 그래도 만나면 묻고 싶었는데 잘 되었구나. 우리 집 마당에 있던 약초들 네가 가져다 놓은 것이니? 그러자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어제 떡을 우리 부인이 너무 맛있게 잘 먹었거든. 고마워서 평소에 먹는 약초들을 좀 가져다 놔봤는데 도움이 되었나? 그러자 어머니는 호호호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약초를 먹는 호랑이라니. 그럼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단다. 자, 혹시 만나면 주려고 잔뜩 사왔어. 어머니는 혹시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주려고 잔뜩 사둔 떡을 꺼냈습니다. 허허, 이거 정말 고마워. 덕분에 우리 부인이 젖이 잘 나와서 새끼들도 아주 잘 먹는다고. 어머니와 호랑이는 서로 잠시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뒤로 아빠 호랑이는 항상 마당에 귀한 약초들을 가져다 놓았고, 어머니는 그 약초들을 팔아다가 돈을 벌어서 떡도 사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와 어머니도 날이 갈수록 친해졌습니다. 하루는 어김없이 어머니와 아빠 호랑이가 늘 만나던 산길에서 떡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멀찌감치 숲속에 숨어서 지켜보는 검은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물들을 지켜주는 착한 호랑이 부부 때문에 쫄쫄 굶고 있는 못된 호랑이 형제였습니다. 저 호랑이 놈만 아니면 지금쯤 맛있는 고기를 뜯고 있을 텐데 말이야. 어쩌겠어. 우리 둘이 덤벼도 저 힘센 놈을 이길 수가 없으니.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옆산 늑대놈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산에 엄청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원래 있던 호랑이들을 다 물어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구만. 아니, 그게 정말인가? 우리도 그 호랑이에게 부하를 삼아달라고 하는 게 어때? 아하. 그리고 함께 저 호랑이 부부를 물리치자고 말하는 거야. 여기는 우리가 동물들을 잡아먹질 못해서 사냥감이 엄청 많으니까. 이야, 동생아. 우리 동생이 아주 머리가 좋았구나. 좋아. 그렇게 해보자. 못된 호랑이 형제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못된 호랑이 형제는 곧장 옆산으로 향했습니다. 이 못된 호랑이 형제가 옆산 입구에 들어서려 하자 정말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느냐? 바로 옆산의 왕이 된 호랑이였습니다. 아이고, 대왕님! 동생이 갑자기 넙죽 엎드렸습니다. 대왕님, 저희를 부하로 받아주십시오. 대왕님, 듣기 좋구나. 허나 내가 너희를 왜 부하로 받아줘야 하지? 여기는 나 먹을 사냥감도
덕없이 부족하니 보내줄 때 썩 나가라. 그러자 동생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대왕님, 저희 산으로 오시면 사냥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요. 뭐라, 정말이냐? 거대한 호랑이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습니다. 네, 웬 요상한 호랑이 부부가 동물들을 못 잡아먹게 하는 통에 아주 많습죠. 그런데 그 부부가 힘이 어찌나 센지... 안내해라. 네? 당장 그 산으로 나를 안내해라. 내가 그 산도 나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네네, 대왕님. 형제는 옆산의 호랑이를 데리고 착한 호랑이 부부가 살고 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평화롭던 산에 갑작스런 위험이 닥치고 있음을 알았는지 산의 까마귀들이 요란스럽게 울어댔습니다. 착한 호랑이 부부의 동굴에 까치가 헐레벌떡 날아왔습니다. 호랑아, 호랑아,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인데? 그 못된 호랑이 놈들이 엄청 큰 호랑이 한 마리를 데려왔어. 동물들이 지금 무서워서 다들 도망 다니고 있다고. 뭐야? 어디야? 가보자. 여보,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요. 혼자선 위험해요. 그럽시다. 호랑이 부부는 함께 까치가 안내해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옆산에 거대한 호랑이와 못된 호랑이 형제가 동물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하, 여기는 정말 사냥감들이 많구나. 이놈, 어디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느냐? 아빠 호랑이와 엄마 호랑이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니놈들이구나. 그 풀만 뜯어먹는다는 새님들이. 아빠 호랑이, 엄마 호랑이와 옆산 호랑이는 서로를 보며 으르렁거렸고 곧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마리 호랑이가 싸우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못된 호랑이 형제는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무서워라. 나도 호랑이인데 저것들은 호랑이인 내가 봐도 무서워. 한참을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던 중 옆산 호랑이가 힘에 부쳤는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놈들, 부부가 함께 싸우다니 비겁하다. 한 놈씩 덤벼라. 부부는 원래 일심동체인 것을 모르느냐. 약한 동물들을 괴롭히는 주제에 비겁함을 말하다니 어이가 없군. 옆산 호랑이는 함께 덤비는 두 호랑이를 당해낼 재간이 없자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서럽다. 나도 부인이 있었다면 이 치욕을 꼭 갚아줄 것이다. 에잇!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옆산 호랑이가 도망을 쳤고 그 뒤로 못된 호랑이들이 꽁지 빠지게 따라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이 옆산으로 도망치는 것을 확인한 부부 호랑이는 안심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소? 네, 괜찮아요. 새끼들이 걱정이니 어서 돌아가요. 부부 호랑이는 다시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옆산으로 돌아온 거대한 호랑이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분하다 분해. 내가 이 서러움을 어찌 갚을꼬? 그러자 못된 호랑이 중 형이 말했습니다. 대왕님, 제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요. 오, 그래. 무엇이냐? 대왕님도 힘센 부인을 하나 얻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라 이놈아. 그게 쉬웠으면 내가 여지껏 혼자였겠느냐? 대왕은 앞발로
형 호랑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대왕님, 정말로 좋은 수가 있습니다요. 저 호랑이 놈들을 아주 속상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이번에도 헛소리면 경을 칠 줄 알아라. 아, 들어보십시오. 저 호랑이 놈들이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생 호랑이가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오호, 옳거니 좋은 방법이구나. 동생의 계획을 들은 엽산 호랑이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출발하자꾸나. 새 호랑이는 음흉하게 웃으며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어 그날도 어김없이 오누이의 어머니는 마을에 약초를 팔고 떡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처음 보는 호랑이 두 마리가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형제 호랑이였습니다. 떡 하나 주우면 안 잡아먹지. 형제 호랑이들은 마치 아빠 호랑이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어머니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들도 떡을 먹고 싶은 게로구나. 어머니는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 주었습니다. 형제 호랑이는 떡을 받더니 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아니, 곱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리 소리를 지른담? 어머니는 바구니에서 떡을 꺼내려고 할 때였습니다. 물러나, 위험해. 아빠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빠 호랑이는 어머니의 앞을 가로막고 형제 호랑이에게 으르렁댔습니다. 이놈들은 산짐승을 잡아먹는 위험한 놈들이야. 어머니는 아빠 호랑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도망 다니면서 시간을 끌면 되는 거지? 맞아, 우리는 둘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겠지? 형제 호랑이가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이놈들, 지난번에도 내 친구 동물들을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치려 하느냐? 본때를 보여주마. 아빠 호랑이가 형제 호랑이에게 달려들었고 형제 호랑이는 요리조리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한편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오누이는 날이 어두워지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누이의 집 앞으로 커다란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엽산 호랑이였습니다. 여기인가 보군. 그 아이들이 산다는 집이. 엽산 호랑이는 슬금슬금 방문 옆에 다가갔습니다. 방문 앞에서 엽산 호랑이는 엄마인 척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그 소리에 누이 동생은 반가워서 방문을 잠근 자물쇠를 열려고 하였습니다. 잠깐, 동생아. 기다려.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오빠는 동생을 멈춰 세우고는 밖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아닌데요? 그러자 호랑이는 당황하였지만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콜록콜록. 너무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만 목이 쉬어버렸구나. 오빠, 빨리 문을 열어드리자. 누이 동생은 다시 문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동생아, 잠시만 기다리렴.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자. 만약 밖에 계신 분이 우리 어머니가 맞으시다면 어디 한번 문틈으로 손을 넣어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자신의 앞발을 방 안으로 쑥 밀어 넣었습니다. 누이 동생은 거친 호랑이의 앞발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잖아. 오빠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손은 이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단다. 아, 그래. 이 옷을 보렴. 오늘 엄마가 입고 간 옷이지 않니? 엽산 호랑이는 빨랫줄에 걸린 어머니의 옷을 급하게 걸치고는 그 손을 문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누이 동생은 그 옷을 보며 외쳤습니다. 어머니의 옷이야. 오빠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옷인데 밖에 있는 건 우리 어머니는 아니야.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오빠는 방문을 더 굳게 잠그고 문틈으로 밖에 호랑이가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엽산 호랑이는 오누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을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호랑이는 방문 앞을 어슬렁거리며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한편 그 광경을 마침 나무 위에서 자고 있던 올빼미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큰일이야. 빨리 착한 호랑이들에게 알려야겠어. 올빼미는 빠르게 착한 호랑이의 동굴로 날아갔습니다. 동굴 앞에는 엄마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들을 재워놓고 아빠 호랑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호랑이야, 큰일이다. 옆산의 그 호랑이 놈이 산골 마을 아이들 집에 쳐들어왔어. 뭐라고? 이럴 수가. 아이들이 해를 입기 전에 어서 구하러 가야 해. 그러자 올빼미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안 돼. 아빠 호랑이가 돌아오거든. 함께 가. 하지만 엄마 호랑이는 아이들이 위험하니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빼미야, 너의 좋은 눈으로 어서 아빠 호랑이를 찾아서 이 사실을 알려줘. 내가 아무래도 먼저 출발해야겠어. 엄마 호랑이는 그렇게 올빼미에게 말하고는 잠시 멈춰서 자고 있는 새끼 호랑이들을 핥아주었습니다. 아가들아, 엄마가 돌아와서 더 많이 품어줄게. 그러고는 엄마 호랑이는 한 걸음에 산 언덕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올빼미도 빠르게 하늘을 날아서 아빠 호랑이를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아빠 호랑이가 보였습니다. 아빠 호랑이야, 아빠 호랑이야. 올빼미가 아빠 호랑이에게 가니 두 형제 호랑이가 아빠 호랑이 앞에 막 쓰러진 참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올빼미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큰일이야. 옆산 호랑이가 산골 마을 오누이 집에 쳐들어왔어. 그래서 엄마 호랑이가 먼저 갔는데 아무래도 너도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어서! 옆에 있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 우리 아가들이 위험해. 이럴 수가. 아빠 호랑이가 그런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발이 빠르니 먼저 가서 아이들을 구할게. 걱정하지 말고 뒤따라와. 아빠 호랑이는 그렇게 말하고 오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호랑이의 뒤를 쫓아 열심히 달렸습니다. 한편 오누이의 집 마당 앞에서 골똘히 생각하던 엽산 호랑이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아궁이에 불을 잔뜩 떼서 방안을 아주 뜨겁게 만들면 나오지 않고는 못 베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엽산 호랑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불을 떼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을 오빠는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옷 밑으로 호랑이의 꼬리가 빠져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수가, 커다란 호랑이야. 누이 동생은 오빠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호랑이가 부엌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는 방을 뜨겁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동생아, 하나 둘 셋 하면 방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저기 저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해. 알겠어, 오빠. 자, 하나, 둘, 셋. 오누이는 방문을 열고 잽싸게 나무에 뛰어가서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부엌에서 타고 있는 불을 바라보다 엽산 호랑이는 그만 오누이가 빠져나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쯤이면 더워서 나올 때가 되었는데. 호랑이는 그제서야 오누이가 있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어디로 간 거지? 호랑이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오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누이는 나무 위에서 그런 호랑이를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을 뒤지다가 지쳐버린 호랑이는 오누이가 숨어있는 나무 밑 우물에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오누이는 서서히 다가오는 호랑이를 보며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다행히 엽산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오누이가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너무 지쳐서 물을 마시려고 우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물에 비친 나무 위에 오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녀석들 거기 있었구나. 엽산 호랑이는 나무 위에 오누이를 잡기 위해 열심히 나무를 오르려 했지만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거기에 어떻게 올라간 거야? 그러자 오빠가 말했습니다. 손에 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오빠의 말대로 부엌에 들어가서 손에 기름을 잔뜩 바르고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름 때문에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영차, 영차, 으악, 쾅. 호랑이가 계속 나무를 오르려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오누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이 동생은 호호호 웃으며 이런 바보 같은 호랑이, 날카로운 발톱은 두었다 뭐 하는 거람? 하고 실수로 호랑이가 나무에 오를 방법을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옳지, 그러면 되는구만. 그 말을 듣고 호랑이는 날카로운 손톱을 잔뜩 세워서 나무를 발톱으로 찍으며 성큼성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네 이놈,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엄마 호랑이가 무섭게 외치며 뛰어올라 나무에 오르는 호랑이의 엉덩이를 앞발로 핥히었습니다. 으악! 나무에 오르던 엽산 호랑이는 힘이 풀려 나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일어나서 엄마 호랑이를 노려봤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구나. 지난번에 당한 것을 갚아주마. 엽산 호랑이는 무서운 기세로 엄마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호랑이도 지지 않고 엽산 호랑이에게 맞섰습니다. 오누이는 무서워서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하늘에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려는 저 착한 호랑이가 이기게 해주세요. 옆산 호랑이는 엄마 호랑이가 혼자서 상대하기에는 너무 셌습니다. 엄마 호랑이가 열심히 싸워봤지만 서서히 몸에 상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반면 옆산 호랑이는 여유로웠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엄마 호랑이는 옆산 호랑이에게 물려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옆산 호랑이도 엄마 호랑이 때문에 여기저기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옆산 호랑이는 엄마 호랑이를 쓰러뜨리고는 나무 위를 보며 으르렁댔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다. 옆산 호랑이가 나무를 다시 오르려 하였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하느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간절한 오누이의 기도가 들렸는지 쏜살같이 달려 내려온 아빠 호랑이가 나무를 오르려는 옆산 호랑이의 엉덩이를 앞발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으악! 옆산 호랑이는 나무에서 다시 떨어져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리고 아빠 호랑이는 쓰러져 있는 엄마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럴 수가. 여보. 쓰러진 엄마 호랑이를 본 아빠 호랑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엄마 호랑이의 얼굴을 몇 번 핥아주더니 돌아서서 옆산 호랑이에게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너는 돌아가지 못할 줄 알아라. 여기서 너를 쓰러뜨리겠다. 아빠 호랑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옆산 호랑이를 덮쳤습니다. 옆산 호랑이도 아빠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한참을 뒤엉켜 싸우던 둘은 서로의 목을 동시에 물게 되었습니다. 둘은 목을 문 이빨을 풀려 하지 않고 계속 버텼습니다. 둘은 먼저 놓는 쪽이 지게 될 거란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목을 물고 있던 두 호랑이의 시야가 서서히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아빠 호랑이의 뒤를 쫓아 열심히 달린 오누이의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머니! 오, 내 새끼들 무사했구나.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오누이를 확인한 어머니는 곧 서로를 물고 꼼짝달싹 안고 있는 두 호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엄마 호랑이도 곧 보았습니다. 이 나쁜 호랑이 놈 같으니라고.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장터에서 사온 낫을 옆산 호랑이의 가슴팍에 휘둘렀습니다. 결국 고통에 못 이겨 옆산 호랑이가 아빠 호랑이의 목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 아빠 호랑이는 혼신의 힘을 다해 옆산 호랑이를 물었고 옆산 호랑이는 곧 풀썩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빠 호랑이도 그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호랑이야, 호랑이야, 눈을 좀 떠봐라. 어머니는 그런 호랑이를 깨워봤지만 아빠 호랑이는 서서히 숨이 끊어져 갔습니다. 아빠 호랑이는 마지막 숨을 몰아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저 뒷산 큰 나무 앞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내 새끼들이 있으니 부디 부탁한다. 그렇게 말하곤 아빠 호랑이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알겠다.
걱정 말거라. 내가 너의 새끼들은 내 자식처럼 챙길 것이다. 고맙다. 고마워, 호랑아. 어느새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내의 동물들이 오누이의 집을 에워싸고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오누이도 나무에서 내려와 동물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착한 호랑이 부부의 죽음을 슬퍼한 수많은 산짐승들과 오누이 가족의 울음소리는 온 산을 넘어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옥황상제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궁금했던 옥황상제는 신하들에게 착한 호랑이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의로운 호랑이들이 있다니. 옥황상제는 그런 호랑이 부부에게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엄마 호랑이는 해가 되고 아빠 호랑이는 달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해와 달이 된 호랑이 부부는 하늘에서 오누이 가족과 산의 동물들 그리고 자신들의 새끼들을 늘 지켜봐 주었다고 합니다. 호랑이 삼형제. 해와 달이 될 뻔한 오누이의 뒷이야기. 산골 마을에 나쁜 호랑이가 산에 쳐들어와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그곳을 지키는 착한 호랑이 부부가 목숨을 다하여 위험에 처한 오누이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호랑이도 막아냈지요. 두 착한 호랑이 부부를 오누이와 오누이의 어머니가 고이 묻어주었고 곧장 착한 호랑이 부부의 새끼들이 걱정되어 그들이 살고 있는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동굴에 도착한 어머니와 오누이는 그곳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아장아장 귀엽게 걷는 새끼 호랑이 3마리를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런 불쌍한 아이들을 보았나. 이를 어째. 어머니는 새끼 호랑이들이 먹을 수 있게 소의 젖이나 순한 약초들을 빻은 탕약들을 오누이 편에 매일 동굴에 보냈습니다. 다행히 착한 호랑이 부부가 가져다 놓은 좋은 약초들이나 산삼들이 있었기에 오누이의 집은 어려움 없이 새끼 호랑이들을 걷어먹일 수 있었습니다. 오누이들도 자신들을 구해준 고마운 착한 호랑이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새끼 호랑이들을 먹이고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산의 동물들도 새끼들과 늘 그래왔듯 좋은 동무들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의 동물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휴, 이 산을 수호신처럼 지켜주던 두 착한 호랑이 부부가 죽고 없으니 이제 이 산에 갑자기 나쁜 짐승들이나 산적들이 쳐들어오면 정말 큰일이 아닌가. 토끼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네. 이를 어째. 다람쥐들도 까치들도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산신령님께 빌어보세나. 우리 산을 지킬 수 있는 방도를 내려달라고 말일세. 그때 여우가 동물들에게 말했고 동물들은 새끼 호랑이들과 뛰어놀다가 여우의 말대로 산신당으로 가서 산신령님께 빌기로 하였습니다. 그 뒤로 동물들이 산신당에 매일같이 찾아와 빌자 어느 날 드디어 산신령님이 산신당에 나타나셨습니다.
오, 산신령님. 동물들이 외쳤습니다. 너희들의 기도는 잘 들었다. 네, 그래서 착한 호랑이 부부의 고운 심성을 물려받은 그 아이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감사합니다. 오, 역시 그랬구나. 정말 다행이야. 동물들은 안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누이의 보살핌으로 쑥쑥 자란 새끼 호랑이 형제들은 금세 아기의 모습을 벗고 소년 호랑이들로 자랐습니다. 동물들은 늘 산신령님이 호랑이 형제들에게 어떤 특별한 힘을 주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세 형제의 호랑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힘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까? 첫째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부모님들은 힘이 엄청 세셨다고 하던데. 둘째가 앞발로 바위를 밀어보며 말했습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신령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으니 분명 뭔가 있겠지. 셋째가 약초를 뜯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뭐하니? 그때 오누이가 동굴로 찾아왔습니다. 오누이가 왔다. 호랑이 형제들은 반가운 목소리에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형님, 누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거야? 실은 이제 어머니께서 몸이 약해지셔서 우리가 어머니 대신 장에 나가서 약초를 팔고 있어. 요새 아주 바쁘다고. 오빠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오빠는 쑥스러워서 약초 사세요도 말도 못하면서 뭘. 내가 얼마나 약초를 잘 파는지 아니? 약초 사세요, 약초 사세요. 여동생이 오빠에게 혀를 낼름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물건은 가져오셨겠죠? 갑자기 첫째 호랑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암요. 오누이는 품에서 보자기를 잔뜩 꺼냈습니다. 오! 호랑이 형제들은 보자기를 보자마자 보자기 속에 코를 박고는 그 안에 든 것을 마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호랑이는 떡을 먹어야지. 호랑이 형제들이 정신없이 먹는 것은 바로 떡이었습니다. 떡을 좋아했던 착한 호랑이 부부처럼 그들의 자식들도 오누이가 가져다 준 떡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호랑이들과 오누이는 떡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 형제들과 오누이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을 때 힘센 착한 호랑이 부부가 죽었다는 소식은 서서히 주변 마을과 산들에 퍼져갔습니다. 뭐라고? 그 호랑이 부부가 정말로 죽었단 말인가? 그 소식을 들은 많은 동물들은 착한 부부의 죽음을 슬퍼하였지만 그 소식을 듣고 기쁘게 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하하하. 그 산은 그럼 이제 지키는 동물들이 없겠구만. 우리가 그 산을 차지해야겠다. 대장, 마침 잘 되었습니다. 요즘 이 근처 관군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곤란했는데 이참에 그 산으로 큰 거지를 옮깁시다요. 그들은 바로 인근 산에서 도적질을 하고 있는 산적들이었습니다. 산적들도 두 마리의 힘센 호랑이 부부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오누이가 사는 산골 마을에는 올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우리들 숫자도 많이 늘었고 거기다가 그 무서운 호랑이 부부가 없으니 그 산은 이제 우리 것이다. 하하하하. 수십 명의 산적들이 무기를 챙겨 들고는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누이는 호랑이 형제들의 배웅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호랑이 형제들은 잘 있더냐? 네, 아주 잘 있습니다. 제법 커서 이제 호랑이 티가 납니다. 아주 잘 되었구나. 자, 어서들 밥들 먹거라. 고생들 많았다. 오누이는 어머니가 차려준 맛있는 밥상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약초를 팔러 갔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 무슨 일이 났나 보구나. 어서 나가보자. 오누이와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산골 마을 사람들이 짐을 싸들고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그중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니, 어딜 가는 거요? 아, 글쎄, 산적 수십 명이 이 산으로 몰려오고 있다네. 이미 산 아래 마을이 산적들에게 쑥대밭이 되었다는구만. 자네들도 이러지 말고 어서 도망가게나. 오빠는 그 말을 듣고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얘들아, 그럼 호랑이 형제들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 어서 피하라고 전해줘야 할 텐데. 제가 다녀올게요. 너는 어머니를 잘 모셔라. 저 건넌 마을 관아에 가면 그곳에서 우리 마을을 도와주실 거야. 오빠, 너무 위험해. 하지만 가지 않으면 호랑이 형제들이 위험해. 금방 다녀올게.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꼭 무사히 돌아오너라. 오빠는 그렇게 사람들과는 반대로 산 중턱으로 달려 호랑이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얘들아, 어서 이 산에서 도망쳐야 해. 호랑이들이 갑자기 달려와 말하는 오빠를 보고는 어리둥절해하며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형? 산적들이 곧 이곳에 쳐들어올 거야. 이미 산 아랫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네. 어서 도망치자. 이럴 수가. 호랑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착한 호랑이 부부가 죽은 뒤에 산에 나쁜 이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첫째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형,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산을 떠날 수는 없어. 형은 어서 먼저 도망가.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있다간 산적들에게 큰일을 당한다고. 이곳은 우리 부모님이 지키시던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해. 둘째야, 셋째야, 맞지? 응, 맞아, 형. 우리가 지킬 거야. 산적놈들 우리가 물리치겠어. 호랑이들의 굳센 눈빛을 보고 오빠도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좋아. 너희들이 그렇다면 나도 함께 싸우겠어. 그렇게 오빠와 호랑이 형제들은 산적들이 몰려온다는 길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정말로 수십 명의 산적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두목, 저기 호랑이가 3마리나 있습니다요. 뭐라? 호랑이들이?
산적대는 갑자기 앞에 나타난 호랑이 3마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그런데 이거 아직 애송이들이 아닌가. 그렇네. 아주 강아지 같은 귀여운 호랑이들이구만. 산적들은 아직 작은 호랑이 형제들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그런 산적들을 보며 첫째 호랑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어흥. 응? 뭐라고? 야옹? 야옹? 하하하하하. 산적들은 아직 작은 첫째의 울음소리를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저 호랑이들을 잡고 이 산을 차지하자. 놀려대던 산적들이 커다란 그물을 호랑이와 오빠가 있는 곳으로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날아온 커다란 밧줄 그물에 그만 모두가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호랑이들이 그물을 벗어나려 발버둥 쳤고 오빠도 그물을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았지만 산적들 10수명이 붙잡고 있어서 결국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여러 산적들이 커다란 창과 칼을 들고는 호랑이와 오빠를 해치기 위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있으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밧줄 그물을 물고 놓지 않고 있던 첫째 호랑이의 몸에서 환한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호랑이가 그물을 물고 흔들자 그물을 붙잡고 있던 10수명의 산적들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거? 그리고 첫째 호랑이가 한 번에 힘을 줘서 그물을 휙 제끼자 그물을 잡고 있던 산적들이 휙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헉, 이럴 수가. 주변의 산적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와 셋째 호랑이 그리고 오빠도 깜짝 놀랐습니다. 산신령이 첫째 호랑이에게 엄마 아빠와 같은 아주 강한 힘을 준 것이었습니다. 몸에 힘이 넘쳐 흐르는 것 같아. 다들 내 뒤로 와. 첫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산적들이 그런 첫째를 공격하려 하였는데 첫째 호랑이가 옆에 있던 바위를 앞발로 뻥 차자 바위가 날아가 산적들을 덮쳤습니다. 으악! 산적들이 바위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 산에는 어찌 이런 괴물 같은 호랑이들만 있는 것인가? 일단 도망가자. 산적 두목이 산적들을 이끌고 꽁지 빠지게 도망을 쳤습니다. 두목, 아무래도 이 산은 안 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갑시다요. 무슨 소리? 우리도 그동안 놀기만 한 것은 아니다. 궁수들, 준비가 됐나? 네, 다시 가자. 잠시 도망쳐 숨을 돌리던 산적들은 화살을 꺼내들고 다시 호랑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산적들을 첫째 호랑이가 막아서자 산적들이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화살을 날려대는 통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첫째 호랑이도 어찌할 수가 없었고 점점 화살의 상처가 늘어갔습니다. 화살을 피하던 첫째 호랑이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하하하, 힘만 센 호랑이는 이렇게 잡는 것이다. 그런 첫째 호랑이를 노리고 두목이 강하게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빠르게
첫째 호랑이에게 날아왔습니다. 피할 수 없겠어. 첫째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돼. 둘째 호랑이가 그때 첫째 호랑이 앞으로 달려와 그 화살을 막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번엔 둘째 호랑이 몸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거세게 날아오던 화살이 둘째 호랑이의 몸에 맞고는 탕 소리와 함께 튕겨져 나가 버렸습니다. 뒤이어 날아오던 화살들도 둘째 호랑이에게 맞고는 모두 튕겨져 나가 버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저 호랑이는 몸에 철갑을 둘렀단 말인가? 산적들이 놀라 자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이 둘째에게는 강철 같은 가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둘째 호랑이가 화살을 튕겨내자 첫째 호랑이는 그 틈에 바위들을 앞발로 날리며 산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으악, 도망가자! 또다시 산적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두목, 안 되겠습니다. 도망을 쳐야 안 된다. 이 산을 차지하지 못할 거라면 아주 없애버려야겠다. 갑자기 두목이 횃불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불을 들어라. 이 산을 그냥 태워버리자. 수십 명의 산적들이 동시에 산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야, 둘째야, 정말 대단해. 너희들 산신령님이 주신 힘을 드디어 쓸 수 있게 되었구나. 한편 오빠와 호랑이 삼형제는 방금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불이다! 셋째가 소리를 쳤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은 횃불을 들고 다니며 이곳저곳에 불을 놓기 시작했죠. 어느새 불이 호랑이 형제와 오빠 근처까지 이르자 형제와 오빠는 산 위로 내달렸습니다. 큰일이야. 이대로면 이 산이 다 타버릴 거야. 도망칠 곳도 없어. 사방이 다 불이야. 어쩌지? 불길은 순식간에 산을 태우며 호랑이 형제들과 오빠를 덮쳐왔습니다. 마침 도망가던 그들 앞에 커다란 계곡과 연못이 보였습니다. 일단 저 속으로 도망치자. 오빠가 말하자 호랑이들과 오빠는 모두 연못에 풍덩 빠졌습니다. 하하하하, 저 호랑이 놈들도 다 타버리면 그때 이 산을 차지하자. 두목, 정말 천재십니다. 산적들이 타들어가는 산을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랑이들이 빠진 연못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셋째 호랑이 몸에서 나온 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셋째 호랑이가 연못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연못이 사라지고 있어. 셋째야, 괜찮니? 첫째와 둘째, 그리고 오빠가 그런 셋째를 넋을 놓고 쳐다보는 사이 연못과 계곡의 물이 순식간에 셋째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 셋째가 잠시 숨을 들이마시더니 왁 하면서 먹었던 물을 입에서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셋째의 능력은
물 먹는 호랑이였어. 오빠가 외쳤습니다. 셋째가 소화되는 폭포 같은 물대포에 산에 붙은 불이 꺼져갔습니다. 호랑이 형제들과 오빠는 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불을 끄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 멀리 모여있는 산적들을 발견한 셋째는 배에 힘껏 힘을 줘서 산적들을 향해 물을 뱉었습니다. 아니, 두목, 불이 점점 꺼지는 뎁쇼? 아니, 갑자기 맑은 하늘에 이 비라도 오는 것이냐? 저게 뭐지? 왜 폭포가 우리 쪽으로 갑자기 쏟아지는 걸까요? 뭐라? 으악! 셋째가 뱉은 거대한 물줄기가 산적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산에 붙었던 불들도 꺼졌습니다. 그렇게 물에 휩쓸려 아랫마을까지 떠내려간 산적들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관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건넌 마을에서 데려온 관군들이었습니다. 여봐라, 이놈들을 모두 관하로 끌고 가라. 물에 허우적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산적들을 관군들은 손쉽게 잡아 데려갔습니다. 이야, 셋째야, 정말 잘했다. 둘째, 첫째도 잘했어. 정말 대단해. 오빠가 호랑이 형제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산을 지킬 거야. 그래, 우리 형제가 있는 한 이 산에는 나쁜 녀석들은 올 수 없어. 형제들은 함께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힘을 가진 형제 호랑이들의 소문은 순식간에 나라 곳곳에 퍼졌고 착한 호랑이 부부가 없다고 산을 호시탐탐 노리던 나쁜 이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누이와 호랑이 형제들은 오래오래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